네. 네,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포천입니다. 포천. 얼마 전에 제가 광평대군에 묘를 갔다 왔잖아요. 네, 그걸 능이라고 해가지고 욕을 겁나 먹었네요. 근데 이제 제가 그걸 모르진 않습니다. 능과 원, 묘 구분을 할 줄 알죠. 근데 이제 광평대군에 묘는 겁나 큽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능이라고 한번 했다가 욕 겁나 먹었는데, 아무튼 그리고 거기 가보면 아십니다. 여러분들 제가 왜 능이라고 했는지, 묘를 능이라고 했는지. 일반적으로 이제 왕과 왕비는 능이라고 하고, 왕세자, 빈 이런 경우는 원이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나머지는 다 묘라고 하는데, 거긴 너무나 크다 보니까, 또 왕자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능이란 표현을 썼나 봐요. 그거에 대해서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고, 또 사과할 건 사과해야죠. 죄송합니다. 대가리 받고 사과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평원대군은 사실은 평원대군보다는 평원대군의 첩, 초요갱이란 첩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더 재밌습니다. 근데 이제 평원대군 왔으니까 평원대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되겠죠. 평원대군은 이름은 이임입니다. 세종과 소현왕후의 7번째 아들이고요. 그리고 9번째, 세종의 9번째 아들입니다. 이제 이복 동생도, 이복 형제들도 있으니까요. 1434년에 평원대군으로 이제 봉작이 됐고요. 1438년에 홍희영의 딸 홍씨와 결혼을 합니다. 혼인을 하는 거죠. 뭐 성품이야 뭐 말할 게 있겠습니까? 세종을 그대로 빼다 닮아서 너무나 비범하고 대범하고, 그리고 악한 거에 대해서는 정말로 싫어했고, 남을 칭찬하는 걸 좋아했고, 글씨 너무 잘 썼고, 서예 너무 잘했고, 이러한 우수한 왕자였죠. 일반적으로 세종의 왕자들은 다른 시대에 태어났으면 다 왕감 아닙니까? 아쉽게도 천연두 홍역에 걸려가지고요, 이제 당시 문종이 직접 병간호를 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만큼 심각한데, 광평대군이 죽고 나서 한 달 이후에 평원대군이 죽었죠. 그래서 세종과 소현하고는 더욱더 마음이 아팠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은 혼인은 했지만은 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한대군이 봉사손이 되어서 같이 이렇게 있는데, 사실 제한대군에게도 아픔이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소호읍인데, 와, 찾기 힘드네. 여기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뭐냐, 평원대군 묘고 좀 커 보입니다. 사각형으로 돼서 크네. 평원대군, 와, 크다. 세종의 7번째, 소현왕후 7번째, 유명 조선국 왕자 평원대군 이렇게 적혀 있네요. 정덕 지공, 정덕공 지묘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평원대군. 이렇게. 저기는 이제 제한대군. 와, 향로석 장난 아니, 정명등 장난 아니다. 크다. 정명등 진짜 크네. 정명등. 조선왕족실록에 15번이나 언급이 됐습니다. 그만큼 이슈가 됐던 인물이죠. 초혜경은 원래 양반의 첩으로 들어갔습니다. 첩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양반이 죽어버립니다. 역모죄로 죽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관노비가 되죠. 그래서 기생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왕실의 연회에서 평원대군을 만납니다. 평원대군이 얼굴이 기가 막히게 이쁘고 춤사위가 저처럼 보고서처럼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빠지게 되는 거죠. 초이스를 하는 거죠. 초이스. 딱 너다 하면서 초이스를 합니다. 그래서 평원대군의 첩이 되는데, 그때부터 매니저죠. 그때 당시 평원대군은 매니저죠. 글도 가르치고 서예도 가르치고, 초혜경이 춤을 배우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궁중음악가였던 박연 선생을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제 JIP죠, JIP 그 사람이. 그래서 초혜경은 춤솜씨를 보고 바로 합격. 그래서 박연 선생의 궁중 악무 유일한 수제자가 됩니다. 초혜경 입장에서는 기생으로서는 레전드 오브 레전드죠. 다 했으니까, 최고가 됐으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평원대군의 뒤통수를 쳐버리는 거죠. 통수 쳐버리는 거죠. 왜냐면은 화해군 이영이 있습니다. 평원대군이 죽자 바로 이영과 간음을 합니다. 이게 세조의 귀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세조가 이영은 유배 보내고 초효경은 장을 치는데 80대를 쳤다고 합니다. 그때 100대 정도 맞으면 죽는데 초혜경은 그나마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80대 정도 살살 쳐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초혜경은 또 계양군과 또 바람이 납니다. 근데 계양군이 바람이 나자마자 죽어버립니다. 또 요물이죠, 요물. 그리고 또 신자영과 이렇게 첩으로 들어가는데요. 신자영 첩으로 들어가서 안방마님을 내쫓고 본인이 안방을 차지해버립니다. 그래서 요정들 사이에 신자영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정들 중에서는 맞아 죽은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남자관계가 복잡하구만. 이렇게 이제 쫓겨나죠. 평양기생, 평양기방으로 쫓겨나갑니다. 그때 당시 평양기방은 최고. 점오나 지금 템프로 정도 되겠죠, 강남에. 거기에서 평양 또 감사와 또 바람이 짝짝꿍 돼버립니다. 징그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그 이후에 이야기가 없습니다. 초혜경은 그 이후에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남자를 잡아먹는 요물이다 이렇게 욕을 굉장히 많이 먹었다고 합니다. 하지만요, 초혜경은 박연 선생, 궁중음악가 박연 선생의 유일한 궁중 악무를 이어받은 부위를 이어받은 전수자라는 게 안 되고. 자승이 이렇게 다 무너졌네. 이렇게 이장하면서 저런 현상이 벌어. 저것도 부러진 것 같네. 그러면은 그래가지고 거의 보이진 않네요. 여기 묘가래는 뭐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확인이 안 되고요. 여기 이것도 이장 도중에 부러졌나 보네. 제한대군이라고 적혀있죠. 여기가 제한대군. 이현, 제한대군 이현. 이거는 진짜 크구나. 제한대군은요, 이름이 이현입니다. 그리고 애종의 두 번째 아들입니다. 애종이 13개월 만에 왕위에 오르고 13개월 만에 돌아가십니다. 근데 그때 당시 적장자가 큰 아들은 죽고 제한대군만 남아 있었거든요. 근데 적장자인데도 불구하고 왕위가 못 됐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잘산대군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성종이 있었는데요. 성종이 그때 당시 최고의 권력자 한 명의 딸과 결혼했잖아요. 그리고 제한대군이 너무 어렸기 때문에 왕위를 못 이어받았습니다. 조금 아쉽죠? 지금 이걸 보니까 더 아쉽네. 이걸 보니까 좀 더 아쉽네요. 이어받아서 이제 좀 문제가 생겼죠. 결혼을 2번을 합니다. 2번을. 우선 첫 번째 김수말의 딸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때 당시 이제 말을 않고 김수말의 딸이 김씨가 성산 부인 김씨죠. 좀 발을 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쪽에 있었고 간질기가 있었고 그래서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박중선의 딸과 재혼을 하죠. 근데 좀 동성애가 있었습니다. 동성애가. 그래가지고 또 파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박중선의 딸은 그 혐의가 벗어졌거든요. 근데 파혼하니까 이제 죽었으면 사망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냥 자결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한대군이 다시 첫 번째 부인 김씨하고 결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성종이 다른 짝을 찾아주겠다 했는데 제한대군이 나는 김씨 아니면 이제 결혼을 안 한다. 혼자 평생 살겠다 하면서 결혼을 했습니다.
제한대군 성품은 좀 학문보다는 정치보다는 이런 것보다는 풍류를 좋아했습니다. 술과 그리고 음악 연주하는 걸 좋아했고요. 당시 사주관원 연주하는 걸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좀 친했던 연산군과 친하게 지냈습니다. 연산군하고. 그래서 연산군에게 아시다시피 그때 당시 제한대군의 기생이었던 장녹수를 연산군에게 소개를 시켜줍니다. 장녹수 아시죠? 그래서 연산군이 장녹수를 만나게 됐고요. 제한대군 좀 미련스러운 행동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게 우연인지 필연인지 일부러 한 건지 모르지만요. 그래서 뭐 거지들을 보고 왜 너희들은 밥을 안 먹냐, 밥이 없으면 꿀떡을 먹어라, 왜 고기를 먹지 않느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거지한테. 그리고 여자들을 굉장히 멀리했기 때문에 자손이 없습니다. 대가 끊긴 거죠. 그렇지만은 이게 그냥 좀 그때 당시 상황을 봤을 때 좀 생명부지로 그러한 행동들을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506년에 이제 1506년이죠. 중조반정 때 피바람이 불었잖아요. 그때 왕실에도 피바람이 불었는데요. 다른 쟁점에는 휘말리지 않고 제한대군은 왕실 종신으로서 대우받으면서 60세까지 살았습니다. 여기가 바로 제한대군의 묘입니다. 제한대군 이렇게 저기가 무너졌네. 무너지고